안녕하세요. 저는 파고다 일본어 강사 신정원입니다. 저는 현재 파고다 인천에서 기초 일본어와 JLPT 강의를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제가 기초 일본어 수업을 하다 보면 처음 일본어를 배우시는 분들이 느끼시는 어려움들이 다들 똑같았습니다. 바로 한자를 어려워하시는 건데요. 제가 이 영상에서는 한자를 어떻게 하면 보다 쉽게 접근하고 의미를 파악하실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한자 부수를 알면 한자 뜻을 유추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부수를 본격적으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본어 한자는 어떻게 읽히는지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일본어 한자에는 읽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훈독과 음독인데요. 우선 훈독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의 뜻으로 읽히는 것을 훈독이라고 하고요. 음독 같은 경우에는 한자의 음을 그대로 읽는 것을 음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어떤 뜻인지 잘 모르실 거기 때문에 제가 쉬운 한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이 한자 많이 보신 적 있으시죠? 바로 사람인이라는 한자입니다. 이 한자의 훈독이 바로 사람이 되는 거고 이 한자의 음독이 바로 인이 되는 건데요. 일본어에서도 훈독과 음독이 있었죠. 그러면 사람이라는 뜻 그대로를 읽고 싶을 때는 훈독인 히토로 읽어주시면 되고, 음독 같은 경우에는 진이랑 닌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본인이라고 하고 싶다. 그러면 이 진을 사용해서 니혼진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훈독과 음독의 개념에 대해서 보다 확실히 알게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부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할 건데요. 제가 기초일본어 수업에서도 쉽게 접하실 수 있는 부수와 그 부수로 만들어진 한자 단어들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이는 신체 부위에 관련된 부수로 3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수부터 보겠습니다. 자, 고기 육자인데요. 고기 육자가 신체 부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사실 사람의 몸은 뭐라고 불리기도 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육체. 그래서 고기 육자에 관련된 부수가 온 한자가 오면 신체 부위와 관련된 한자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고기 육자가 부수로 오게 되면 한자가 변형이 돼서 사용이 되는데요. 바로 달월자입니다. 그런데 고기 육자에서 변형이 된 월자이기 때문에 부를 때도 그냥 달월이 아니라 육달월이라고 읽어주셔야 하는데요. 그러면 육달월과 관련된 한자들이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기 왼쪽에 육달월의 부수가 보이실까요? 요거는 6달월이니까 당연히 사람의 신체 부위와 관련된 부수겠죠. 그래서 얘는 허리 요자입니다. 허리라는 훈독 그대로 읽고 싶을 때는 훈독 코시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음독인 요라고 읽고 싶을 때는 일본어에서도 요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한자는 밑에 6달 월자가 들어가서 얘는 등, 배라는 한자인데요. 훈독 그대로 등을 말하고 싶을 때는 훈독이 좀 많이 있지만 등은 세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음독 같은 경우에는 하이 하나밖에 없어서 배는 하이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배경의 배자도 요 등 배자가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음독인 배가 들어가니까 하이게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부수로 넘어가 볼게요. 자, 바로 입구자입니다. 입구가 부수로 오게 된 한자는 당연히 입과 관련된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첫 번째 한자 보겠습니다. 왼쪽에도 입구인 부수가 왔네요. 그래서 얘는 마실 흡자라고 하는데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숨을 들이마시다 할 때는 훈독인 스라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음독인 흡으로 읽힐 때는 일본어에서도 Q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호흡이라는 명사에서도 요 마실 흡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음독을 사용해서 고큐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한자 볼게요. 여기서도 왼쪽에 입구인 부수가 들어갔습니다. 만 미자인데 뭔가 음식을 맛볼 때는 당연히 입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맛이라는 의미 그대로 읽힐 때는 훈독인 아지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음독인 미로 읽힐 때는 발음이 똑같죠? 그대로 미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미라는 명사에서도 요 만 미자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음독인 미니까 그대로 이미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다음 세 번째 한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눈 목자인데요. 눈 목이 붓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그 한자의 의미도 눈과 관련된 표현이 올 거예요. 자, 첫 번째 한자 보겠습니다. 왼쪽에도 눈 목에 부수가 와 있네요. 요거는 잘 면자라고 하는데 사람이 보통 졸리게 되면 눈이 어떻게 되나요? 눈이 감기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눈, 목이 붓으로 오게 된 건데, 만약에 자다라는 의미 그 자체로 읽히게 되면 내무르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음독 같은 경우에는 면이니까 민으로 읽히게 됩니다. 그래서 수면의 면자도 요 잘 면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면 음독인 스이민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다음 두 번째 한자, 여기는 오른쪽에 눈목이 붓으로 와 있는데요. 이 한자의 탄생의 계기는 내 눈으로 나무를 마주보고 있을 때 서로 마주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생겨난 한자라고 해요. 그래서 서로 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훈독인 서로 그대로를 읽고 싶으면 아이라고 그대로 읽어주시면 되고, 음독인 상으로 읽힐 때는 소와 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상담할 때 상자도 요 서로 상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단이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모두 어떠셨나요? 제 강의를 보고 한자에 대해서 보다 더 쉽게 느껴지진 않으시나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듣게 되신다면 일본어를 보다 쉽고 재미있게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파고다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